자, 그럼 2022학년도 서라보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에서 주요 문항 간단하게 좀 봅시다. 일단 먼저 8번 보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에 대하여 이렇게 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뭐 역시나 인수분해 문제겠지. 그래서 문제가 인수분해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되는 건 아니라서 이제 간단히 해결이 될 텐데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만 확인을 잘 해봅시다. 인수분해를 뭐 미지수가 이제 여러 개 있을 때는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차수가 낮은 문자를 골라서 내림차순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 경우에는 얘를 이제 C가 2차식이기 때문에 C에 대해서 2차이기 때문에 C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돼요. 그 부분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조금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6개의 항이 있는데 그 중에 앞에서 2개씩 끊으면 이게 잘 되거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앞에 둘을 a제곱으로 묶으면 a-b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항을 b제곱으로 묶으시면 b-a가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뒤에 두 항도 c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b가 이렇게 잘 생기지. 그래서 이게 그냥 좀 배려를 잘 해줬던 것 같아. 그러면 a-b로 묶으면 앞에서 a제곱이 들어올 거고 a-b로 묶으니까 여기 -b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a-b로 묶으니까 여기도 -c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곱해서 0이니까 이제 한 개 이상이 0일 텐데 따라서 a-b가 0이면 a는 b 또는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0이면 이항하니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정리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보기를 잘 읽어서 판단만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기억 보시면 이제 a가 b보다 크면 왜냐면 지금 이제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해요. a는 b 또는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해석을 좀 해놓고 갈까? a는 b면 어떤 삼각형이겠니? 지금 여기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요. 그래서 A랑 B가 같다는 거는 이건 이등변 삼각형을 의미해. A랑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일 거야. 또는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같으면 얘는 이제 유명한 식이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거니까 A가 빗변인 거예요.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이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지금 빗변이 A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겠니? 대충 2월을 표현을 해놓는 것도 괜찮고 빗변이 A니까 이렇게 두 변이 BC 이렇게 있었겠지. 뭐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A랑 B가 같으면 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거든. 여기가 A랑 B가 같은 거고 이렇게 같은 거예요. 여기가 C가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그려버리면 지금 C가 그냥 짧게 보이는데 이건 좀 뇌피셜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A랑 B가 이렇게 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C가 A, B보다 이제 더 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기억을 판단해 보면 그럼 A가 B보다 크다는 건 이등변은 아니란 소리예요. 이등변은 아니구나. 그럼 이등변이 아니면 뭐야? 직각삼각형인 거고 A가 빗변인 거겠지. 그럼 A가 이제 빗변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니? A가 C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A가 빗변이기 때문에 가장 긴 변이니까 그럼 C보다도 큰 게 맞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니은 이어서 보면 C가 A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럼 C가 A보다 크면 여기서 한번 봐봐. 빗변이 A면 얘가 가장 긴 변이야. 따라서 C가 A보다 크다는 건 얘가 아니라 그럼 A랑 B가 같은 이 상황을 의미해요. 그래서 C가 A보다 크면 A랑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그 중에서도 C가 커야 되기 때문에 C가 큰 거는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겠네. 그렇다면 A는 B이다. 그냥 A랑 B가 같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아요. 이등변이야. 그리고 디귿 보시면 C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니은에서 이제 등호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살짝 애매한 게 니은에서 이제 물어봤던 걸 한 번 더 얘기하는 것 같거든. 그러면 C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C가 A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일단은 직각삼각형은 아니다. 왜냐? 가장 긴 변이 A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라면 C가 A보다 무조건 작아. 그런데 C가 A보다 커나 같다는 건 얘는 또 역시나 A랑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C가 B보다 크거나 같니? 당연하지. A랑 B가 같으니까 C가 A 이상이면 C가 B 이상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살짝 애매한 게 이제 원래 문제를 변형을 좀 하시다가 살짝 니은디귿이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무난하게 5번으로 고를 수가 있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제집 중에 약한 거 말고 좀 센 거 하나 있잖아요. 그렇지? 센 책 하나 있는데 이제 그 문제집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해보시고. 자, 이어서 9번 봅시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한 문제인데 사실 처음에 나왔던 거는 그 1995학년도 수능에 처음 나왔었어요. 아주 옛날이지. 태어나기도 약간 전일 텐데 여러분들이. 해서 이제 문제 잘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의 이제 반응을 보면 아마 둘로 갈릴 거야. 그냥 보자마자 3번 찍은 학생들이 있고 다른 학생들이 이제 좀 도전을 하다가 이제 실패를 좀 했을 것 같은데, 이어서 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렇게 항등식 하나 잘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개수의 합을 물어봤어. 질문이 A1부터 빠짐없는지를 잘 봐야 돼요. A2022까지 다 더하래. 풀이 그냥 간단하고 좀 특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잘 받아들여 봅시다. 얘를 우변을 통분을 하는 거야. 우변을 통분하면 분자가 x-1부터 x-2022까지 다 곱해지면서 좌변과 같아질 거야. 그치? 이제 분자에 이제 뭐가 써 있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 이제 분자 한번 잘 보세요. A1 같은 경우가 있고 얘는 x-1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x-2부터 x-2022까지가 곱해져 있을 거야. 그럼 두 번째 까볼까? 그럼 A2에다가는 x-2가 없고요. x-1, 그 다음에 x-3, 그리고 x-2022까지. 이게 2022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A2022 같은 경우는 여기에 x-1부터 x-2021까지 곱해져 있을 거거든.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분자야. 거대한데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매뉴얼이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어진 게 항등식이야. 항등식은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면 첫 번째는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해라. 다시 말해서 전개를 할 수가 있으면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돼요. 또는 적당한 수를 대입한다. 이게 어렵지. 참 적당한 수를 고르는 게 이제 어려운데, 아무튼 적당한 수를 대입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얘 같은 경우는 대입할 게 이제 마땅히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뭘 대입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구하는 요 A1부터 A2022까지 이 값이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도를 해볼 수는 있어. 잘 배웠다면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분자에다가 어떤 수를 딱 대입하면 요 개수의 합이 잘 튀어나올까 싶은데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대입을 하고 싶은데 실패하지. 그럼 어떻게 가겠니?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세요.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전개를 할 텐데 분자 한번 잘 보세요. 분자 잘 보시면 이 옆에 곱해져 있는 이 x-2부터 x-2022까지, 여기는 x-2만 빼고 다 있는 거, 여기는 x-2022 빼고 다 있거든. 그럼 지금 이 개수가 1부터 2021까지니까 2021개야. 그러면 2021 차항이 나올 거네. 그럼 2021 차식이 나올 텐데 얘도 2021개고 얘도 2021개예요. 그래서 이 분자에서 내가 뭐만 꺼낼 거냐면 최고차 x의 2021 차항의 개수를 쓸 건데, 걔네들이 바로 누구다? 여기 있는 A1부터 A2랑 A2022까지를 더한 게 정확히 여기 X 2021 차항의 개수가 될 거야. 그렇지? 왜냐면 여기에 2021개 있으니까.
그리고 2011차항은 얘네들 밖에 안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A1부터 A2 쭉 가서 A2022까지가 X 2021차 항의 개수인데 좌변의 분자를 보세요. 없지? 상수항 1밖에 없어요. 따라서 얘는 없구나. 0이다. 그래서 답이 3번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풀어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맞출 수가 있을 텐데, 근데 그러지 않았더라도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듯이 우리가 항등식을 배우는 원리가 다 있어요. 항등식을 대하는 자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순서대로 잘 내려갔어도 충분히 유출해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겠지. 자, 그럼 이어서 10번 봅시다. 아주 유명한 문제고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다행히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서 이제 무난하게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구성 요소를 잘 봐야 되는데 이제 주어진 식이 f 알파 제곱이 5알파야.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이제 한 개만 있긴 한데 알파에 대한 2차식이 써 있잖아. 그럼 알파에 대한 2차 항이 존재하니까 대입을 할 필요가 있겠지.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0이라서 알파 제곱을 알파에 대한 이렇게 1차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 식이 이렇게 되겠다.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5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제 여기가 불편하긴 한데 이 상태로 그냥 계속 푸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좀 적절히 고치셔도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같은 경우가 살짝 보이는 게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서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면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베타로 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게 좋냐면 이 f 안에가 x 간단한 형태일수록 좀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문제는 당연히 풀 수가 있는데 이제 적응을 하면 어떻게든 풀 수가 있겠지만 일단 여기가 x의 형태면 괜찮다. 그러면 f 베타를 5알파라고 써놓으면 여전히 불편하거든. 왜냐하면 베타 알파가 같이 있잖아. 그러면 방금 썼었던 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 5베타 마이너스 5로 쓰면은 이게 성공한 거야. 왜? fx 즉 베타 하나만 쫙 잘 들어있고 옆에는 베타에 대한 또 1차식이 써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면 이 베타는 베타뿐만이 아니라 이제 알파도 그럴 거예요. 똑같을 거니까 fx에서 얘를 넘겨오면 플러스 5x 플러스 5는 0이라고 했을 때 그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그런데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래. 그리고 2차식은 요 2차식은 f의 최고차항의 개수랑 같은 1차일 거거든. 왜냐? 여기서 알려줬지. 따라서 두근이 알파 베타이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을 쓰면 되니까 주어진 2차식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fx를 찾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럼 x제곱에 플러스 5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가 되면서 fx를 잘 찾았네. 잘 구했고 이제 구하는 것 보시면 f 2x 더하기 3은 0의 두근의 합이거든.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알파 베타를 쓰셨으니까 이 fx는 0의 두 근을 뭐라고 할까? 그냥 감마 델타라고 할까? 아니면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서 알파 프라임 더하기 베타 프라임이 4야. 합구하는 거니까 이것만 잘 놔둡시다. 그럼 f2x 플러스 3은 0의 두 근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알파 프라임이나 베타 프라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x는 3을 빼고 2를 나누니까 2분의 알파 프라임 빼기 3 2분의 베타 프라임 빼기 3이 될 거야. 그럼 두 근의 합은 둘이 잘 더해보시면 2분의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을 더하시고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렇게 3을 빼시면 되겠네. 그런데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의 합이 4이기 때문에 여기가 4예요. 그럼 2 빼기 3 해서 마이너스 1을 잘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유명하고 많은 학교에서 출제를 하고 참고서에도 많이 있고 학력평가에도 출제가 됐던 문제니까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특히 어디가 중요할 거냐면 본인만의 입장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최초로 주어지는 어떤 관계식이 있을 텐데 얘네를 일단은 여기가 2차, 1차인데 최소한 1차까지는 좀 맞춰놔야 돼요. 그럼 1차까지 맞춘 게 이 상태거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풀어버리셔도 돼. 그거 연습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알파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f -x -1은 5x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해놓고 풀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불편하면 여기를 최대한 같은 모양으로 여기까지 만든다. 그랬을 때 f 안에가 문자가 하나면 이게 제일 베스트긴 하겠지. 왜냐하면 그대로 fx를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연습을 하면 사실은 얘가 이제 좀 더 편리하니까 스스로 좀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 관계식만 잘 확인을 하시고 치환에 주의하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어서 11번 2차 함수의 최대치수 봅시다. 2차 함수 같은 경우가 이제 너무 어려운 게 안 나와서 최대치수만 무난하게 풀 줄 알면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충분히 연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구간이 m에서 m 플러스 1까지 구간의 길이가 1로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축을 보셔야 되는데 축이 2분의 3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크게 문제가 없었겠지. 그래서 구간을 잘 나누시면 되고, 이제 위로 볼록한 함수의 최대값을 물어보니까 구간을 3개로 잘 나눠서 풀어봅시다. 첫 번째 2차 함수 이렇게 있는데 축이 2분의 3 고정되어 있어요. m에서 m 플러스 1을 색칠했는데 어디로 색칠이 되냐면 이제 m이 여기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m 플러스 1 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m일 때가 최대겠네. 그 여기가 2다를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첫 번째. 세 가지만 풀면 됩니다. 얘는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m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씁시다. m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최대값은 m일 때라서 m을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3m 더하기 m-1이 2이고 이 2차 방식만 그냥 잘 풀면 괜찮거든.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넘어가면 m제곱에 4m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플러스 3이 0이고 그 m이 1 또는 3인데 구하고자 하는 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 3을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는데 축이 2분의 3이고요. 구간의 최대값이 이제 꼭지점을 포함할 때가 있어요. m과 m 플러스 1은 잘 모르겠고 이제 꼭지점이 이렇게 포함이 잘 되어 있는 거야. 그때는 여기 꼭지점에서 최대겠지. 얘는 이제 구간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m은 2분의 3보다 작거든. 근데 m 플러스 1이 2분의 3보다 크니까 m이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겠네. 그럼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요. 2분의 3보다 작을 때 최대값은 2분의 3일 때라서 2분의 3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9에다가 2분의 3 대입하니까 계산만 잘하면 돼요. 2분의 9가 될 거고 m에다가 대입하면 큰일 나겠지. m-1이야. 계산을 했을 때 여기 아까 최대값이 2였어요. 그러니까 m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니? 여기 3에다가 4분의 9를 빼니까 3에서 4분의 9를 빼면 4분의 12에서 9 빼니까 여기 3이 나올 거고 얘는 정확히 2분의 1. 이거 4분의 2잖아. 그렇지? 4분의 2랑 2분의 3 사이니까 괜찮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를 그렸는데 축이 2분의 3이고 이번에는 범위가 어떻게 색칠이 되냐면 m에서 m 플러스 1이 여기 있는 거야. m 플러스 1이 여기 있고 이제 m이 여기 있어요. 그때는 m 플러스 1일 때 최대일 거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m 플러스 1이 2분의 3보다 작으니까 m이 2분의 1보다 작은 거야. 이때 계산해 보시면 m 플러스 1일 때 최대니까 m 플러스 1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의 m 플러스 1 더하기 m 마이너스 1이 2면 됩니다. 잘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m 제곱 에다가 마이너스 2m 플러스 4m 플러스 2m이겠네. 상수항이 마이너스 1에다가 3 더하고 1 빼고 그럼 1인데 옆에서 2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은 0이겠네.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0이라서 m이 1인데 1은 이 범위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탈락이야. 그럼 구하고자 하는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은 여기 3에다가 4분의 3 더하시면 되겠네. 해서 4분의 4, 3, 12 더하기 3이라서 이렇게 15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차함수의 최대치수는 이제 무난하게 푸셔야 돼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이어서 14번 봅시다. 이 문제가 아마 제일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 역시나 이제 뭐 충분히 공부하면 풀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문제 하나 차근차근 잘 읽어봅시다. 두 조건 가나가 써 있는데 가는 이제 F0은 7이야. 지금 F가 2차식이거든. 그럼 가에서 F0이 7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F0 같은 경우가 무슨 의미다? 이게 상수항이에요. 자, 상수항이 7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를 주셨네. 그럼 이제 모르는 게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랑 1차항의 개수를 몰라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의 조건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fx제곱이 fx로 나눠 떨어진대. 그러면 이렇게 써봅시다. fx를 모르니까 그냥 2차식인데 ax제곱에 bx 상수항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7을 씁시다. 그러면 일단 2차식이기 때문에 a가 0이 아닌 건 밝혀줘야겠지. 그럼 fx제곱이 이렇게 될 거거든. ax 4승에 bx제곱 플러스 7이 될 거고 fx제곱이 fx로 나눠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이 문제를 이제 참고서나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학습을 했을 텐데 그때 이제 교훈이 뭐냐, 여기에 써놨듯이 2차식이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 있는 요 b가 0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거든. 즉 여기 bx가 b가 만약에 0이면 애초에 bx라는 항이 이제 존재하지도 않는 거라서 얘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괜찮습니다. 즉 가장 특수한 것부터 보는 거고 b가 0일 때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fx제곱은 ax 4승 더하기 7이 될 거고 fx가 ax제곱 더하기 7이 돼요. 그럼 이렇게 그냥 바로 쓰시면 되거든. 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ax 4승 더하기 7이 fx a x제곱 더하기 7로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인수를 바로 쓸 수가 있겠는데, 왜냐면 ax 4승의 ax제곱이잖아. 그럼 여기 x제곱 쓰시면 되고 여기 상수항이니까 1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7이니까 그치? 7은 7 곱하기 1이에요. 그럼 얘 전개해서 뭐 안 나오게 하면 되겠다. 그치? 다른 항 안 나오게. 그럼 다시 전개해보세요. 그럼 ax 4승에다가 7 더하기 a x제곱이야. 그리고 상수항이 7인데 얘기했듯이 2차항이 없잖아. 2차항의 개수가 0이에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7이면 괜찮은 거고 a가 0이 아니까 괜찮겠지. 그럼 b가 0일 때에는 a가 마이너스 7이면 괜찮은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fx 하나를 찾았어요. 이제 두 번째는 뭘 보시면 되냐면 b가 0이 아닐 때야. 그럼 b가 0이 아닐 때는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 그냥 실제로 전개를 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ax 4승에다가 여기다 쓸까? b가 0이 아니면 ax 4승에 bx 제곱 더하기 7이 있고요. 이게 fx로 나눠 떨어질 거거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7. 그 다음에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역시나 나누어 떨어질 거니까 바로 지를 건데 ax 제곱에 최고차항은 맞춰줘야 되잖아. 그럼 이제 100% x제곱이야. 이제 상수항 그리고 1차항을 모르니까 상수항을 이렇게 잡읍시다. 아니 1차항부터 여기 cx 잡으시고 상수항 같은 경우는 7인 걸 아니까 뭐 굳이 안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 놓고 이제 정리하면서 역시나 개수 비교할 건데 하나씩 볼까? x3차항부터 봅시다. x3차항은 ax제곱 플러스 cx니까 곱하는 거지. ax제곱 곱하기 cx니까 acx 3승에다가 bx 더하기 x제곱 bx랑 x제곱 곱해야 되지. 플러스 b예요. 근데 좌변에 3차항이 없거든. 얘가 0이 될 거예요. 2차항 봅시다. 2차항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1에다가 b랑 c 곱하시고
그리고 7이랑 1 곱하면 되겠지. 얘가 0이 아니라 2차항의 개수가 B가 있어요 라고 쓰시면 되겠네. 그리고 1차항 볼까? 1차항의 개수가 여기 7C 더하기 B예요. B 더하기 7C. 얘가 없지. 상수항은 내가 이제 맞춰놨어. 이제 어떻게 연립을 잘 하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부담이 없는 게 ABC 문자 3개인데 식 3개가 잘 나온 거거든. 그리고 얘를 이제 풀다 보면 사실 이제 B가 0인 게 한번 나오긴 할 거예요. 확인을 좀 해봅시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B가 마이너스 7C니까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AC에다가 B 대신에 마이너스 7C 대입하시고 이게 C로 묶으면 A 마이너스 7이 0이라서 C가 0 또는 A가 7이 이렇게 잘 나올 거야. 근데 C가 0이면 B가 0이고 그 해가 여기 1번에서 찾은 이 해가 나올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럼 이제 A가 7인 경우를 잘 찾아봅시다. 그럼 B가 0이 아니면 A가 7이거든. 그럼 A가 7이면 7을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볼까? 그럼 확인해 보시면 BC 여기가 7이고 그럼 더하기 14가 B예요. 근데 B가 지금 마이너스 7C잖아. 그럼 B에다 마이너스 7C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7C 제곱 B에다 마이너스 7C 그럼 데려오면 플러스 7C 더하기 14가 0이거든. 이게 정리하니까 C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가 0이라서 C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때의 B의 값은 B는 마이너스 7C니까 2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4 또는 마이너스 7 곱하면 7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A가 7일 때 두 쌍이 존재하겠지. 그럼 아까 첫 번째 조건에서 한 쌍, 두 번째 조건에서 두 쌍이 존재하니까 이 2차식은 3개가 가능하겠네. 해서 이렇게 잘 푸시면 되고 이제 처음 보는 조건일 수도 있겠는데 그냥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거나 즉 다시 말해서 전개해서 뭐 개수를 비교한다든지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fx를 이렇게 그냥 질러 놓는 거를 좀 두려워하더라고. 모를 때는 이렇게 쓸 필요가 있다는 거를 참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개해서 어떻게 한다? 개수 비교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어려운 문제들로 다 공부를 좀 하고 시험을 봐야겠지. 자, 끝으로 15번 봅시다. 일단은 무슨 문제인지를 감을 잘 못 잡을 수도 있는데 자연수의 나눗셈입니다. 자연수의 나눗셈을 잘 이용을 해야 되고 써놓을까? 자연수의 나눗셈. 자연수의 나눗셈을 할 때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빌려서 하긴 하는데 이제 엄면이 다르다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해왔어요.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부피가 주어졌는데 높이가 n 플러스 2라 그랬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얘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야. 왜냐면 직육면체일 거 아니야? 직육면체 건물이잖아. 그럼 직육면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가로 세로 높이가 잘 주어져 있을 거거든. 그런데 그 중에 높이가 이렇게 n 플러스 2인 거야. 그러니까 역시나 학력평가 기출문제 중에 다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셔야 되고 즉 가로가 있고 세로가 이렇게 있을 텐데 부피는 가로랑 세로랑 높이를 곱해서 나오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얘는 뭐다? 나누어 떨어진다. 부피가 높이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해석을 하면 잘 해석을 한 거겠지. 그럼 실제로 이제 나눗셈을 할 거거든? 나눗셈을 같이 해볼까? 그럼 얘는 n3승 더하기 108인데 뭐 같이 할 건 아니고요. 해보시면 n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뭐가 나오냐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4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100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항식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얘가 나머지가 나온 거야. 그런데 자연수의 나눗셈이라는 걸 이제 명심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 선생님 여기 나머지가 나왔는데요. 나눠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100이 n 플러스 2의 배수 즉 이 100이 또 n 플러스 2로 다시 나누어 떨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나머지가 아니다. 나머지가 0이라는 건 100이 n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지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 써드릴게.
100이 n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연수니까 괜찮은 거야. 그런데 100이 n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니? 100이 n 플러스 2의 배수예요. 그리고 n 플러스 2는 100의 약수야. 그럼 n 플러스 2가 100의 약수니까 1부터 2, 4, 5, 그 다음에 10, 20, 25, 50, 100 이렇게 있을 거거든. 그런데 n이 이제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잘 고르기만 하면 되겠네. n이 자연수니까 n 플러스 2가 3 이상이겠지. 3 이상이니까 1, 2가 지워지고 이렇게 4부터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10의 약수가 전체 중에서 이렇게 7개 괜찮겠네. 총 9개 중에 7개가 가능하고 그때 n의 값을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해서 이제 강조했듯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빌려서 자연수의 나눗셈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 이 100이 나머지 인가? 그건 다항식일 때 그런 거고 얘가 나눠 떨어졌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100이 n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약수와 배수의 관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역시나 학력평가에 다 표현되었던 표현들이기 때문에 다 공부를 잘 해놓읍시다. 나머지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어려운 건 없어서 스스로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서라벌고 2022학년도 시험지는 여기까지 봅시다.